안녕하세요. 입시는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이제 수시 전형에 있는 이 생활기록부 면접 어떻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준비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은 보통 면접 태도와 면접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면접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보통 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자, 그랬을 때 1차로 학생들이 이제 면접 대상자가 선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전형들보다도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전형에 1차로 보통 3배수에서 또는 4배수까지 학생들이 선발이 돼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면접 대상자의 학생들의 수준은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을 꾸준히 준비를 했거나 그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들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학생들이 본인들이 1차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이미 1차 선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거나 1차가 선발이 돼서 그 다음에 보통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면접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면접에서는 면접 태도와 면접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면접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들 간의 그 차이를 좀 이렇게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학생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오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면 간절한 학생들이 보통 면접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면접 태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면접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 이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면접 태도 엉망이어도 합격할 수 있겠네, 이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면접을 다 열심히 준비해서 태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차이를 두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라는 건 학생의 생기부를 토대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진짜 수백 번 보면서 이 활동을 왜 했고 내용이 어떤 거였고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배웠는지를 제대로 본인들이 숙지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전달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시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저 이쌤이 학생들을 면접 준비시킬 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두고 준비를 시킵니다. 절대 아나운서 시험이 아니며 아무 내용 없는 그 예쁜 답변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혼자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쁜 단어들만 골라서 문장을 만들어 놓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면접관들이 계속 꼬리 질문을 하고 또 평가적인 지표에서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울었는데도 합격을 한다든지 울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대학에 뽑혔어요, 이런 후기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 이 학생들이 울고 또 울면서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은 그 면접장 안에서 충분히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대신 제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진짜 이거 면접 컨설팅을 시켜도 침묵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여지껏 뽑히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생활기록부 서류 면접의 경우는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다수의 학교의 면접들이 이 생기부 기반의 서류 면접이 진행이 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도 이 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저 이쌤이 학생들을 준비를 시킬 때 보통 이 대인 면접, 생기부 기반의 면접은 3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보통 자기소개랑 저 이쌤은 좀 묶어서 준비를 시키고, 두 번째는 생기부에 대한 이제 본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학생의 활동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 학생이 대답한 부분에 있어서 꼬리 질문 형태로 이 생기부 본질문들이 진행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보통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지원 동기의 경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되게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이 컴퓨터 쪽에 제가 흥미가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런 내용 없이 뭐 되게 그냥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 지원한 전공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활동적인 부분도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보통 이 지원 동기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본인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 대본을 준비를 해서 달달달 외워서 답변을 한다면 뭐 퍼펙트하게 이 지원 동기 영역은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생기부 본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이 생기부 기반의 면접은 모든 질문은 생기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자, 내가 생활기록부를 정말 샅샅이 준비를 했다. 그러면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오면서 이번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면접을 준비했지? 생각보다 면접 쉬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준비를 하면 면접이 정말 쉬울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고교 활동 외 질문을 하거나 학생들이 탐구한 활동에서 되게 대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보통 교수님들께서 하실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도 대학들이 이게 고교 외 질문이라는 걸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물론 당황하겠지만 최대한 본인이 준비한 내용 안에서 답변해 주신다면 대학들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잘 안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이 지원한 그 대학의 전공의 뭐 특색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활동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결합을 시켜서 좀 어느 정도의 대본은 만들어가는 게 간절함을 어필할 때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잘해도 점수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0.01%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면접은 이 세 가지 토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준다면 절대 이 생기부 기반 면접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 전달 중심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본인들이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사실 뭐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봐주시잖아요. 이 모의 면접은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해주신다면 아마도 학교에서는 그런 태도적인 부분이나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있어서의 그런 뭐 발성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준비할 때는 이 내용 전달 중심으로 답안 구성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입시는이쌤과 함께 2024학년도 이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